당뇨병 때문에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자기 정화 능력, 자기 정화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힘든데 당뇨병 때문에 이미 상한 신경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 정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화 능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뇨병 자체를 진료하지는 않습니다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난치성의 신경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올라한의원 박재경 원장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었거나 혹은 오래되진 않았더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던 와중에 손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나한테 말초신경병증이 왔구나, 이런 것을 대부분의 분들은 빨리 눈치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당뇨병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가져오는 합병증, 특히 당뇨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저리기 시작하면 일단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겁을 먹고 열심히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체중도 감량하고 운동도 정말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까지 만들어내고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상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냥 지낼만 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관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해도 증상은 일절 나아지는 것이 없거나 심지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 범위도 넓어지고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혈당을 낮추고 조절하는 것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 왔었는데 정작 다리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점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병원에 문의했을 때 때로는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혹은 이미 상한 신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만 듣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눈앞이 캄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감히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지금보다 다리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인 걸 알게 되어서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림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자기 정화 능력입니다. 이 자기 정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지 아마 당연히 예상은 되실 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기 정화 능력을 점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릎에 상처난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딱지가 않고, 그리고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무릎에 상처는 났는데 염증 반응은 계속되면서 딱지는 생기지 않고 새살도 돋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은 급성염증과 다른 만성염증 반응의 특징이고요.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결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오면요, 이렇게 자기 정화 능력,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도록 만들어주는 이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혈당이 높은 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혈당 하나만 관리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혈당 이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6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이니 자신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불규칙적인 잠이나 식사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꾸준히 소주 한 병을 매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하루를 잡고 소주를 3병을 드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도 윗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가만히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 큰 수술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체력이나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일적으로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언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관계없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너무너무 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유달리 잘 낫지 않고 진통제나 신경통 약에도 잘 반응하지 않도록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정화 능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유달리 심하고 악화될 수 있는 만성 염증 반응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유달리 심한 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혈당 이외에 이 6가지 측면을 일단 꼼꼼하게 살펴서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6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한 일상생활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치료가 당장 급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한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한의사이면서도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난치성 통증 질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민 건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에게 꼭 내원하지 않으셔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절하거나 관리해 보신다면은 통증이나 저림이 지금보다 한층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6가지 요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